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주거 취약 청년 가구에 4년간 매달 최대 1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도 만 45세까지로 확대하고 10년 동안 매달 최대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울산시가 마련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종합 대책을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간 7만 5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울산을 떠날 정도로 울산의 청년 역의 유출은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내 집 마련까지 어려워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울산시가 청년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2030년까지 3천억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4년 동안 한 달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청년 4만 5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도 만 45세까지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임차보증금 이자도 지원하면서 한 달에 최대 40만 원을 받게 되는데 2030년까지 2만 6,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울산의 내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울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울산시는 이곳 중구 성안동을 시작으로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지역 8개 지역에 청년층 쉐어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2028년까지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행복주택 472가구를 비롯해 공공주택 2만 7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모든 신혼부부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게 됩니다. 울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회에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건의했습니다. 송 시장은 부울경에도 지하 광역 급행철도 같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 협력 개정 신설,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에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부울경은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으며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경북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전 폐회식에서 내년 전국체전 대회기를 전달받는 등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대회기 인수와 함께 내년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울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했습니다. 울산시는 경북체전 기간 중 코로나 방역과 대회 시설과 운영 등 분야별 담당자를 상주시키며 대회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내년 체전 운영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7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장애인체전은 19일부터 6일간 울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고등부 경기만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전에서 울산시 선수단은 금메달 21개를 따내는 등 목표를 초과 달성해 메달 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육상과 카누, 태권도에서 모두 9개의 금메달이 쏟아져 나온 것을 비롯해 수영과 씨름 등 모두 11개 종목에서 총 2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은메달 10개, 동메달 18개 등 모두 49개의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체전에서는 그동안 부진했던 구기 종목에서 현대고 여자축구가 우승을 차지해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울산에 대한 정부의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최근 3년간 70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광역시 평균 지원 금액 124억 원에 한참 못 미치고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은 141억 9천만 원, 경남은 98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은 동남권 내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문화향유의 기회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며 지역별 지원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최근 3년간 10월과 11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월 평균 370건으로 전체 월 평균 발생 건수 334.5건에 비해 10.7% 증가함에 따라 가을 행락철 교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200여 곳을 중심으로 경찰을 추가 배치해 사고를 줄이고 보행 취약 지역에 홍보 영상을 띄워 보행자에 대한 사고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울산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로 KTX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하면서 시의회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울산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행정사무조사 건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제기된 KTX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조사권 발동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단일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사안인데 행정사무조사와 특위까지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공작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논하고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와서 뜬금없이 수면 위에 올려놓고 행정사무조사 시행 건의를 하고 주 특위 구성을 하겠다는 식의 행태가 정치적 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 도중 퇴장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이어진 표결에서 참석 의원 2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6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5명이 기권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시행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KTX 역세권 연결도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특위는 5명 이상으로 꾸려지게 되며 90일간 울주군 삼동면에서 역세권 구간 도로 개설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조사가 타당하다는 여당과 정치적인 쇼라며 반발하는 야당 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윤덕권 시의원이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엄마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다며 초등 돌봄교실에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울산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또 김미영 시의원은 동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옛 교육연수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고 백운찬 시의원은 현재 3등급에 머물러 있는 박상진 의사의 서훈 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전국 단위의 서명운동과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이 상습 침수로 피해를 겪고 있는 태화시장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어제 중구청을 대상으로 한 서면 질문을 통해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 내습 당시 태화시장 침수 피해의 원인은 우수축구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태화시장과 유곡로 일원의 고지 배수 터널과
배수 펌프장 설치 공사의 빠른 추진과 함께 우수축구 보강 등 근본적인 원인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우수바지 추가 설치 방안과 우수축구 정비 공사, 그리고 맨홀 내 역류 방지 설비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의 프로그램 울산밥상이 2021년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 SO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밥상은 울산 지역 곳곳에 있는 전통 음식을 뛰어난 영상미를 통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시상식에서 JCN 울산 중앙방송은 작품상 이외에도 장수 프로그램 우리 동네 가수왕을 진행하고 있는 노민 씨가 SO 특별상을 받았고, 상담사 김윤정 씨가 CS 상담 부문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갑수 울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신임 인사차 어제 JCN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실질적으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복 드림센터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 출장 상담을 하고 금융 혜택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헤브론스타 등 4개 기관과 울산 디지털산업혁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으로 울산시와 구축하고 있는 교통 빅데이터 등 울산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인 야음시장 일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상인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은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을 이룰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45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남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최근 이곳 일부 상인들은 수십 년간 이어온 장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들어 살고 있는 상가에서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한 탓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달세를 미뤘다든지 다른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런 통보를 받고 나니까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시장 건물주들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내세우기 시작한 건 이 일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면서부터입니다. 개발사는 시장이 포함된 부지에 4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지난달 지자체에 건축 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미 상인회 소속 120명 가운데 20명이 건물주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상가가 있던 건물이 이처럼 헐리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재개발과는 관계없는 철거라고 밝혔지만 순식간에 헐린 상가를 바라보는 상인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계약 기간 됐다고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이 시장을 내가 28년 동안 여기서 두부 팔고 콩나물 팔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상인들은 지자체에 재개발을 허가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른 곳에서 터전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유사 사례조차 찾아보기 힘든 극악무도하고 파괴적인 재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재개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다른 시장과 연계한 투쟁도 계획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 투자와 시설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경우, 이시은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울산 지역 기업 대출금 규모가 늘었지만 운전자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설비 투자에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의 설비 투자와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 등을 해결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속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데다 다수의 채무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1 태화강 공연축제 나들이가 다음 달 4일로 연기해 개최됩니다. 울산문화재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출연진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 태화강 공연축제 나들이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울주문화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울주 지역 작가들을 위한 특별 기획 전시 2021 울주 예술인 한마당을 어제 개막했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서울주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청년 작가들의 설치 미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영수 문학관과 울주생활문화센터에서도 이달 말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남구 청년 일자리 카페의 행복 드림수트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행복 드림수트를 이용한 청년 222명 가운데 93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 드림수트 무료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은 남구가 지역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